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the 5th of April 2021. Now 4:5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Innovation. SK Innova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첫 번째 이슈는요, 중국 합작사하고 중환석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더 확대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 종합화학하고 중국 최고의 회사 시노팩이 만드는 건데요. 최태원 회장이 차이나 인사이더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1992년도에 중국하고 수교 이후 최대 규모 석유화학 합작 프로젝트입니다. 2006년도에 투자 논의를 시작해서 2013년 10월에 설립을 했는데요. SK 종합화학이 35%, 시노팩이 65%에서 총 3조 3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영업이익이 2조가 좀 넘게 났어요. 그래갖고 2017년도에 7,400억을 추가로 투자하는데 아마 거둔 영업이익 중에 뭐 분배도 하고 나머지 이 정도 돈은 새로 투자를 해서 어찌됐든 계속 요거를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명의 일주일 해갖고 지금 이제 SK가 벼랑 끝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한 차례 만났을 때 SK가 약간 합의금을 올려서 1조 정도를 했고 LG 측에는 3조 플러스 알파를 요구를 해서 차이가 너무 커서 이제 결렬이 되고 그 다음서부터 아직 공식적인 만남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양쪽 머리들이 바르게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SK는 지금 일단 매몰 비용도 계산을 해봤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공장을 이전하는 거는 배터리 부분은 뭐 한 1,000억 정도면 이전할 수 있는데 문제는 폭스바겐하고 토요타였나요? GM하고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게 20조 정도 되는데 이걸 만약에 위약금이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된다 그래요. 이제 헝가리 쪽으로 옮겨갔을 때 근데다가 뭐 설비 이전비하고 포기하는 비하고 한 1조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근 한 3조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진 않지만 신뢰가 이렇게 약속을 지켰다가 어찌됐든 SK 문제 때문에 못 지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수주할 때도 좀 지장을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얼마로 책정할 거냐? 이거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3조지만 거기다가 그 다음에 또 실제 민사소송이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 철수를 결정하더라도 배상금은 또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상금은 또 이게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SK 주장은 이게 뭐 매몰 비용, 이 썬크 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LG가 얘기하는 3조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조가 훨씬 더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3조고 배상금은 얼마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배상금이 뭐 5천억에서 1조 된다 그러면 4조가 되죠. 그러면 가장 큰 게 이 신뢰 문제.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이 배터리 수주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SK그룹 전체적으로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몇십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정확하게 가늠되기가 되게 어려운 영역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거 저런 거를 비교할 때 미국 공장에서 철수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얘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SK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되면 제일 좋은데 거부권 되는 거 쉽지 않다고 보고 지금 미국 연방 항소 법원에다가 이 ICT 최종 결과를 지금
다시 항소를 하면 일단 1년 정도의 시간을 다시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의 시간 동안 다시 LG하고 협상을 하려고 할 것 같고, LG도 지금 현대차하고 그런 이슈도 있지만 GM 볼트 화재 사건 이것도 또 조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LG 배터리 또 분리막 이슈가 터져 나오면 LG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분리막에서는 SK가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를 하면서 분리막 그런 부분 하여튼 어떻게 좀 하든지 뭐 해서 하여튼 상생의 길을 좀 찾는 게 최선이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SK가 미국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건 유형의 손실도 크지만 무형의 손실이 너무 커서 그걸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SK도 아마 제 생각에는 진짜 미국에서 철수한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미국 정부를 강하게 좀 압박해서 진짜 이렇게 나면 우리 철수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미국으로부터 미국도 어쨌든 많은 잡이 여기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SK그룹, LG그룹이 다 미국에 지금 앞으로 투자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어서 참 쉽지 않은데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를 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SK그룹과 LG그룹 사이에 어떤 이거를 좀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또 오너들의 결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물 좀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울트라 러닝 요 책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는 저희가 그 메타학습, 그 다음에 집중력 유지하기 였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하기,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인데, 직접 하기에서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자이스월이라고 건축을 전공했는데 학교 건축이 대부분 디자인과 이론적인 과목이어서 실제 건축적으로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이력서를 돌려도 안 되고, 그래서 회사가 원하는 기술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인재이며 쓸모있는 팀원임을 출근 첫날부터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건축 설계도로 많이 쓰이는 대형 종이를 출력하는 출력소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적은 급여의 기술도 거의 필요 없는 출력소 일은 그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지만 그가 새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동안 먹고 살게는 해주었다. 게다가 건축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설계 도면들을 매일 볼 수 있었다. 그는 그림들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세부적인 상황을 끝없이 흡수했다. 또한 자이스 월은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을 연마했다. 그는 건축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지원했던 회사들에서 레빗이라는 복잡한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익히며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라는 확신이 들었다. 밤마다 그는 온라인 강좌를 듣고 혼자서 소프트웨어를 익혔다. 마침내 그는 출력소에서 일하는 동안 건축 설계도에 관한 지식과 새로 익힌 레빗으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그는 대학에서 했던 다양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한 가지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옥상 뜰이 있고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세 개의 타워로 구성된 주거용 건축물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술이 더욱 좋아졌고 온라인 강좌와 출력소에서 설계도를 보면서 익힌 것 이상의 새로운 기술과 발상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준비가 다 끝났다.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손에 들고 자이스윌은 다시 한번 구직에 나섰다. 이번에는 딱 두 곳만 방문했다. 놀랍게도 두 곳 모두 즉시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해 왔다. 그래서 잘하고 싶은 바로 그 일을 하라 그랬는데 자이스 윌의 이야기는 울트라 러닝의 세 번째 법칙 완벽하게 보여진다. 바로 직접 하기이다. 건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자신이 원하는 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그는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졸업생 무리를 뚫고 나갈 수 있었다.
직접 하기는 배우려는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과 상황에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학습하는 방식이다. 자이스 윌의 경우 그는 회사가 자신을 고용하게 만들 건축학적 기술을 충분히 익히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 회사들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디자인을 이용해서 그 회사의 스타일에 부합하는 건축을 설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독학에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직접 하기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한 예로 내가 만난 어떤 건축가는 자이스 윌의 경우와 정반대였다. 그는 오히려 디자인 이론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춤으로써 고용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게 들리겠지만 그의 심화된 이론 지식은 그가 신임 직원으로 일하면서 활용하게 된 실제 기술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자이스 윌은 대학 시절 포트폴리오로 구직을 하느냐 힘들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자신의 경력과 성과를 낳은 포트폴리오를 잘못 만들고 있다. 우리는 어떤 언어를 실제로 말하고 싶어서 언어 공부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과 실제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재미있는 앱이나 보고 즐기면서 배우려 한다. 개방형 전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하고 싶으면서도 대부분 혼자 스크립트로 해석한다. 연설을 능숙하게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을 산다. 이 모든 상황의 문제들은 똑같다. 원하는 뭔가를 직접 배우는 일은 불편하고 지루하고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책 강좌 앱으로 만족한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을 키워주길 기대하면서. 근데 직접 하기가 아니면 키워지지가 잘 않는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일 오전 7시에 진행하는 잉글리시 샤우팅 참석을 원하거나 주식 관련 상담 아니면 자녀 교육 상담 아니면 영어 본인 직접 배우기 재테크 여러 가지 다양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